스마트 키로 잠금 버튼을 약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열려있는 모든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운전석 버튼. 자, 보십시오. 자동으로 닫히네요. 예, 전동 자동문이 되겠습니다. 동승석에도 이렇게 자동 전동 도어 닫힘이 있습니다. 자, 버튼이 이쪽, 두 개 있죠? 네. 자, 동승석에도 이쪽, 네. 이쪽 두 개 네. 있습니다. 문에 있는 스위치를 한번 열어보시죠. 예. 자동으로 열리네요. 완전히는 안 열리고, 네.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네. 살짝 도와줘야 됩니다. 닫힐 네. 때는 도움 없이도 닫을 수 있고, 옆차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을 때, 네. 버튼을 눌렀을 때 완전하게 다 열리면 그렇죠. 또 끌 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는 정도를 파악하면서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기만 해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네요. 예, 전동 자동문이 되겠습니다. 는 버튼이 좀 희한한 게 저 밑에 숨어 있죠.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차가 고장이 났거나 비상시에 문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비상시에 문을 여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 번, 두 번만 당겨주면 문이 열립니다. 네,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있는 비상 버튼이 되겠습니다. 한 번. 스위치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거. 안전하게. 네, 멈춥니다. 멈추네요. 손으로 이렇게 해도 멈춥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되고. 차량 높이에서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방지턱 넘을 때는 차고가 올라갑니다. 차고를 자동으로 올려주고 또 고속도로나 이럴 때 고속 주행할 때는 차고를 자동으로 낮춰줍니다. 이게 AVN 화면에 주행하시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블루박스를 일단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뭐냐? 향기가 나는 카트리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필터처럼 좋아하는 냄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가지 향을 줍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꽂을 때는 특히 주의할 사항은 요게 안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네시스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향기 카트리지라고. 그럼 방향을 정확하게 글자를 보고 그렇습니다. 방향을 맞춰서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향기 카트리지 냄새를 내가 좀 강하게 하고 싶다, 약하게 하고 싶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3단계, 2단계, 1단계 냄새를 좀 강하게 한다. 3단계 넣으면 되고, 좀 약하게 하란다. 냄새 좀 너무 그거 하면은 싫어하시면 2단계. 아예 없앨 수도 있겠죠? 요걸로 조정한 게 새로 적용이 됐습니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세 가지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는 운전자가 자동차 가까이 가면 마치 반겨주는 램프 점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MLA 램프를 통한 컴포트 모드, 내추럴 모드, 다이내믹 모드 세 가지 모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포트 모드, 편안함과 최소의 움직임. 두 번째 내추럴 모드, 자연스러움. 세 번째 다이내믹 모드, 역동적인 빠른 움직임. 가늘게 두 줄 램프로 되어 있죠. 두 줄 램프로 되어 있으면서 차의 우아함을 나타내는데요. 독특하고 촘촘하게 작게 잘라서 이렇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기술인데요. 사이드 밀러에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요 밑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차할 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이제 직각 주차라든지 주차선이 그저 있을 때 보통 원격 스마트 주차 기능 이런 게 작동이 되는데요. 이번 신형 G90부터는 주차선이 일바로 안 돼 있고 사선으로 이렇게 주차선을 끊어놓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사선으로도 원격 주차. 운전석 쪽에 도어 트림 스위치를 보겠습니다. 예전 G90에는 버튼이 4개였죠. 근데 이번 신형에는 버튼이 5개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시트 자세 메모리 기능, 그 자세를 저장하는 기능이 1번에서 3번. 4번은 패스라고 되어 있죠. 자, 패신저 동승석 시트 조절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중요한 버튼입니다. 마사지를 조절해주고 강도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조절하는 진동 그림이 지금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마사지 버튼이 되겠습니다. 뒷좌석 양쪽에 버튼 역시 5가지씩 되어 있는데요. 앞자리하고 좀 틀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사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복귀 버튼이고요. 세 번째가 휴식 버튼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석에 특히 도어 트림 스위치는 기능을 온, 오프 할 수도 있고, 작동 시간도 짧게, 길게, 중간 다 되고요. 작동 강도도 1단, 2단, 3단을 다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AVN 화면에 설정 들어가서 차량. 자, 통화 컨트롤러로 차량 클릭했습니다.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옆에 두 번째 브레이크 모드라고 있죠? 브레이크 모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차들은 브레이크 모드가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두 가지였습니다. 보통 브레이크 모드 중에서도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시간적으로 잡아주는 게 더 빨리 잡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ABS 착착착 잡듯이 잡아주는데 새롭게 적용이 이번 지구공에 됐습니다. 이게 쇼퍼라는 게 있습니다. 쇼퍼라는 브레이크 모드가 새롭게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스포츠는 이제 빨간색으로 역동감 있게, 역동성 있게, 컴포트는 안정성 있게. 자, 그 다음에 쇼퍼라는 브레이크 모드는 이렇게 뒷좌석에 편안한 승차감에 최적화된 뒷좌석을 위해서 G90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뭔가요? 이게 운전석 뒤에는 이 손으로 열리는데 조수석 뒤에는 손이 지금 안 열려요 이렇게. 네, 좀 특이하죠 동승석은. 예. 예,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사장님, 회장님들 아, 많이 회장님. 타시잖아요. 예. 보십시오. 레글레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아 여기 예. 있네요. 자, 예.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네. 이렇게 올라가죠. 네. 자, 다 올라갔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더 편하게 더 하겠다. 편하게 해놓고 쭉 들어갑니다. 아, 터지기. 여기 이제 일반 세단하고 네. 풀체인지하고 조금 눕히는 각도가 네. 더 큽니다. 아, 이게 더 큽니다. 네. 뒤로 확 제껴지네요. 예. 자, 뭐 높이 조절도 이렇게 되고요. 저거는 뭡니까 저거는? 저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저거는 이 상태에서 아, 스위치가 있네요 여기. 예, 여기 스위치. 자, 동승석에 이렇게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아 스위치를 짜잔! 스위치를 여기 끼면은 멈추고 예. 스위치를 눌러줘야 눌러줘야 딱 내려가네요. 예. 아 그러면 충분히 내려갔죠? 예. 자, 이렇게 충분히 내려간 상태에서 아.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누워서 갈 수가 있는데 발을 올려놓은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겨울이죠? 네. 겨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가 들어옵니다. 아 열선 시트에 들어와요? 예, 열선 합사하게. 발이 따뜻합니다. 네. 자, 여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풍 시트가 들어옵니다. 네. 자, 발냄새가 나겠죠? 네. 다 흡수합니다. 아 발냄새도 흡수하게 돼 있어요? 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됩니다. 여름, 겨울. 예. 자, 아주 편안하게. 지금 동승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안쪽으로 네. 앞으로 굽혔을 때 네. 상당히 더 넓겠죠, 이렇게. 네. 더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자동으로 모니터 각도를 조절해 줍니다. 아, 그러네요. 동승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승석 보통 이제 앞으로 제끼고 이제 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좌석을 앞으로 굽히면은 모니터는 자동으로 각도를 조절합니다. 일부러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그냥 계속 볼 수 있게끔 각도를 그렇습니다. 맞춰주는 예. 거예요? 이게 눕혀야 되는데 안 눕히고 그대로 그냥 예. 이게 움직입니다. 네. 중앙 암레스트에 보면 이렇게 뚜껑을 열죠. 자, 뚜껑을 열면은 이게 뭐냐면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넣어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전원 버튼 들어왔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은 10분간 살균 소독이 됩니다. 아 소독이 됩니까? 예, 살균 소독 작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10분만 있으면은 살균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장갑 같은 거 네. 이런 거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벗어가지고 이 안에 넣고 변원이 들어온 상태에 벗고 이렇게 닫아놓으면 10분 만에 살균 소독이 된다. 운전석의 헤드레스트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촘촘하게 뚫려 있죠. 네. 이게 그냥 뚫려 있는 게 아닙니다. 스피커입니다. 아 스피커예요? 예, 이걸 왜 해놨냐면은 네. 보통 뒷자리 오른쪽에는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네. 시침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네. 자 100m 앞에 우회해 납시오 이렇게 뭐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끄러우면 잠을 또 깰 수가 있다 해서 네. 내비게이션 음성을 이 스피커로 해서 운전석에만 들려줍니다. 아 운전석에만? 불러옵니다. 지금 이게 뭐죠?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아 저기 이제 올라오는 게 예, 양쪽에 스피커입니까? 스피커입니다. 아 끄면은 끄면 내려갑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아 내려가네요. 아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AV 화면에 보시게 되면 사운드를 들어가 보십니다. 새롭게 이번에 나왔는데요. 고급 음량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스턴 심포니 홀 안에서 음악이 들리는 그런 듯한 것을 정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 실제로 음악을 듣는 듯한 여기 차 안에서 들려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 뱅앤올룹션 하는 것은 뱅앤올룹션 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뱅앤올룹션 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데, 사실 이 뱅앤올룹션이라는 것은 덴마크죠. 덴마크에 이제 1925년도에 설립된 음량 회사입니다. 사운드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1925년 같으면 상당히 전통이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회사의 어떤 그 음량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들어도 되고. 헤드라이닝 스피커. 버추얼 메뉴를 구현시키기 위한 헤드라이닝 스피커가 루프에 3개 달려 있습니다. 헤드라이닝에 알루미늄 그릴을 포함한 3개의 스피커로 3D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무드 큐레이터라고 새롭게 있습니다. 무드 큐레이터. 자, 여기 가면은 운전을 하면서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우울하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이렇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조명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이 모니터에 음악도 들려주면서 여러가지 있던 분위기라든지 향기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커튼이 들어오면은 닫혀줍니다. 커튼 기능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여기 보시면은 비탈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터, 이렇게 네 가지로 무드 큐레이터가 되어 있어요. 무드는 분위기 아닙니까? 분위기를 네 가지로 즐거울 때와 우울할 때 이런 기능으로 해서 다 맞출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이거 뭐 딜라이트는 좀 기분이 좋을 때죠. 막 밝은 조명과 경쾌한 음악, 이런 게 이제 딜라이트고, 그 다음에 케어, 요거는 약간 좀 우울할 때, 그죠? 이럴 때 은은한 음악과 조명과 그 다음에 향기와 마사지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각, 후각, 시각 네 박자가 다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이때는 뭡니까? 아주 기분이 좀 그거 할 때는 좀 차분하게 편안한 음악과 조명, 마사지 이렇게, 그죠? 기쁠 때는 이렇게 막 하늘을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약간 우울할 때, 그 다음에 좀 차분하게 할 때 이렇게. 그것도 이제 향기를 없앨 수도 있고, 예, 향기를 낼 수도 있고, 조명도 없앨 수도 있고. 나 음악은 듣기 싫어, 음악 없애고 타면 됩니다. 음악.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마사지 진동이죠. 이거 이제 없앨 수도 있고, 누르면 또 진동이 되고. 이 커튼도 아이고 뭐 난 내리고 싶다 하면 이 커튼 기능을 또 이렇게 꺼주시면 커튼이 내려갑니다. 근데 커튼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두 개는 헤드램프 두 줄을 의미하고요. 이게 형상화시켜 놓고 제네시스 로고 기호세 패턴으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약 80%를 얇게 만들어낸 로고 적용해 있는 거죠. 엔진이 중요합니다. 엔진은 가솔린 3.5 터보 GDI 엔진과 48V 전동식 슈퍼차저 엔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먼저 일반 모델인 3.5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380, 최대 토크 54입니다. 이 엔진은 쉽게 말해 G80 3.5와 동일합니다. 롱휠베이스 모델은 최고 출력이 무려 400을 뛰어넘는 425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56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최초로 전동식 슈퍼차저 엔진은 공기를 압축해 저속, 중속 성능과 응답성을 개선시켰는데요. 여기서 전동식 슈퍼차저라는 말은 V6 엔진으로 배기량은 3500cc입니다. 타우 5.0 엔진을 대체하는 것으로 엔진 출력은 기존의 타우 엔진과 동급 수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48V MHSG인데요. 이것은 발전기를 뜻합니다. 기존 발전기 대신 새롭게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생제동을 통한 배터리 충전과 엔진 토크를 보조하여 자동차 엔진 반응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동을 걸고 운전 초반 엔진의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 힘도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훌은 8단 자동 변속기로 부드러운 변속 성능과 탁월한 경제 성능을 갖추었네요. 엔진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즉 HDA는 고속도로 주행 시 보다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에 크루즈 스위치와 셋 스위치를 차례로 누르면 시스템이 켜집니다. 시스템이 켜지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속도로 차로 중앙을 따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을 경우 주의 경고를 하며 그래도 잡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항상 스티어링 휠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가잖아요. 네. 약간만 위험하다 싶으면 핸들에 손을 잡으세요 했거든요. 네. 지금 G80 RG3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G90 RS4에는 네. 핸들에 센서가 달렸습니다. 아, 새롭게. 핸들에? 예, 센서가 달려가지고 네. 살짝만 잡아도 없어집니다. 직접식 핸들 그립 감지 시스템. 운전자의 그립 면적에 따라 측정되는 전류의 크기로 그립을 판단하는 직접식 핸들 그립 감지 시스템 적용으로 ADAS 경고음 작동 해제 정확도 향상이 됩니다. 전에 G80은 네. 핸들 잡아도 계속 핸들을 잡으세요 이런 그게 많았어요. 네. 감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 이번엔 G90 RS4에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센서가 핸들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